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두 연자분께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지식들을 다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로 제시된 그 페이퍼의 상당수가 그 메이오 클리닉 데이터인데요. 메이오 클리닉 그 닥터 젠처에 의해서 이제 기술된 논문들인데 그 논문들이 사실 막 크게 뭐 있는 게 아닌데 그쪽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CICU, CCU 레지스트리를 한 13,000명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로 여러 가지 새로운 토픽들을 분석하고 그걸 내놓는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도 어떤 CICU 레지스트리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있다면 충분히 유사한 그런 더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앞서 선생님들과 다르게 이제 실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에크모를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선생님들이 언급해 놓은 슬라이드는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에크모를 필드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케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레스트 여부에 상관없이 카디오제닉 샥의 AMI 세팅에서 이렇게 레프트 메인 MI 세팅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에크모를 넣고 PCI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2012년도, 13년도 이런 케이스들을 학회에 들고 나가면 이 시니어 선생님들이나 동료 선생님들께서 이제 너무 좀 어그레시브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유저얼 프랙티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에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NCSI 이 알고리즘 같은데요. 이 NCSI 알고리즘은 크게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MI 세팅에서 프리 PCI MCS를 샥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라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샥이 피노타입이 확실하면 임펠러를 넣고 해라라는 거고 샥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라이트 하트 캐스를 해서 카디악 파워 아웃풋 PAPI를 확인한 후에 L 받든 R 받든 컨셉의 MCS를 적용하고 PCL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값에 근거해서 바저프레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위닝하는 게 좋겠다가 이제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카디오제닉 샥 MI 모탈리티가 급격히 좋아진다라고 이제 레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샥 프로토콜로 여러 그룹, 여러 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에크모를 프리 PCI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굉장히 큽니다. 뭐 업저베이셔널 데이터긴 하지만 저희 경험은 PCI 전에 에크모를 넣은 경우가 PCI 중후에 넣은 경우보다 모탈리티, 핫 트랜스플란테이션, 엘바드로 가는 확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것 같다. 물론 에크모 넣는 시간 때문에 도어 투 벌룬 타임이 길어지지만 샥 투 에크모 타임이 좋아지면서 이제 환자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데이터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12개 병원 데이터, 샥 데이터인 레스큐 레지스트리에서 샥 투 에크모 타임이 짧은 경우가 훨씬 예후가 좋은 것 같다라는 이제 동일한 메시지를 최근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런 프랙티스인데요. 그래서 앞서 뭐 에크모를 넣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 잘 아실 것 같고요. 항상 그 에크모 런 후에 우리가 그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첫 허들은 림 이스케미아가 됩니다. 림 이스케미아를 어떻게 막고 가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코아귤레이션 이슈, 스트롬보스 이슈, 그 다음에 LV 디스텐션 이슈, 그 다음에 어떻게 위닝을 해내느냐 이슈. 여기에 이제 우리 운영의 방점이 이제 꽂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림 이스케미아로 앰퓨테이션을 한번 경험하고 난 후에는 모든 환자를
디지털 프로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환자에 적용하다 보면 사이트 블리딩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증가하긴 하지만 죽고 사는 이슈와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퍼퓨전을 이렇게 컨트롤 레터럴로 와이어를 넘기고 그걸 가이드해서 이제 퍼퓨전 카테터를 넣는 그런 테크닉으로 모든 환자들을 넣고 나오는 그런 스트레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음 슬라이드로. 네. 그리고 그렇게 simultaneous fluoroscopic guided distal perfusion 카테터를 넣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림 이스케미아 인시던스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LV 디스텐션이 될 텐데요. 운영에 있어서 림 이스케미아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LV 디스텐션은 우리가 언제 벤팅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괜히 젊은 사람 심장에 AS를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오카다이티스 환자들, 특히 이제 리버서블 코즈의 그런 샥 환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딜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스처럼 이제 이리버서블 카디오마이패스 환자들은 어떤 디컴프레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근데 MI나 마이오카다이티스 환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젊은 마이오카다이티스 환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펄멀 컨제스천이 생기고 웨지 프레셔가 수환겐지 카테터에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벤팅을 시행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만큼 케어풀하게 어프로치를 하려면 이런 클리니컬 파인딩, 컨제스천이나 어떤 에코에서 LV 디스텐션, 색, 아우틱 밸브 오프닝, 그리고 석션 양상 이런 걸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잡긴 하지만 실제 가장 정확한 건 수환간치 카테터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는 PA 카테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메디컬 트리트먼트인 프리로드, 애프터로드를 줄이는 전략을 해보지만 실제 메디칼로 오버컴 되는 경우 굉장히 적고요. 이런 이제 어떤 디바이스 어프로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는 서지컬 어프로치는 에이피칼 벤팅을 하는 경우고요. 가장 소극적으로는 IBP를 넣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IBP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septostomy 통한 LA 캐뉼레이션이나 서지컬 벤팅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 LA 캐뉼레이션 경험상 아산병원, 저희 병원 경험을 다 보면 공이 보면 어떤 모탈리티 베네핏은 좀 애매하지만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자를 센트럴 에크모 전환하고 롱텀하게 끌고 가기에는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요. 66세 3베슬의 캐비지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캐비지를 했던 케이스고 캐비지하고 나서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VP, VT 이렇게 뜨고 타이달 볼륨 줄고 그래서 에크모를 위닝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환자, 그러니까 LA septostomy 까지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는 굉장히 septostomy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PA 벤팅, 펄멀 아트리에 이제 캐뉼라를 하나 넣고 그리고 베인 캐뉼라하고 Y 커넥트로 연결을 해서 펄머의 아트리에서 다이렉트하게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석션 해내면 템포러리하게 이런 LV 디스텐션 이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LV 디스텐션을 오버컴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1년에 요즘엔 한 30케이스, 40케이스 정도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헬기나 앰뷸런스로 이제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에크모 환자들의 전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퀘스천 해주시는 부분이 위닝이 되지 않는다. 위닝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바로 다음날 위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닝하는 거는 굉장히 필드에서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니멀 플로우 1리터 정도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이때 조건이 이렇게 만족이 되면
대부분 다 위닝이 된다. 근데 이런 정도의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환자들은 굉장히 위닝하는데 큰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위닝을 성공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LV 이젝션 프랙션, LVOT, VTI, 말트라 S 프라임을 가지고 요 세 개를 만족하는 지표들은 만족하는 군들은 전부 다 위닝이 됐다라는 페이퍼가 이제 기존에 아주 솔리드한 페이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험은 3리터, 1리터 이렇게 애프터로드, 프리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애프터로드는 줄이고 프리로드가 느는 좌심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티슈 도플러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환자들이 잠재력이 있는 하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했을 때 기존에 앞서 제시된 에코 인디케이터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위닝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크모 위닝이라는 게 플로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를 줄이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덜 회복된 심장에서 플로우를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고 이스케미아가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위닝 트라이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닝 트라이얼을 하기 전에 풀 세팅에서 에크모 위닝을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에크모 풀 세팅에서 RV는 평소보다 드레인 프리로드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RV는 더 편안한 상태죠. 그래서 그때 에크모 적용 중에도 RV가 비실비실한 RV는 결코 위닝에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데이터인데 제가 미국 연수 가기 전에는 에크모 환자들 이렇게 수완겐츠 카테터를 같이 놓고 운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데 뭐 이게 이러저런 이유로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에서 보는 뭐 RVSP나 어떤 RV 펑션, S 프라임 탭C, 스트레인을 나눈 값은 PA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하고 펄스 프레셔 레이셔죠. 그래서 PA, RV 커플링 인덱스들이 잘 코릴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에서 RVSP와 RV 펑션을 보는 그런 지표의 레이셔들이 풀 세팅에서는 에크모 위닝 하는데 좋은 예측 인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타픽인데요. 최근에 어떤 이런 에코, 클리니컬 파라미터, 어떤 히모다이나믹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위닝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임상에서 네이티브 하트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 첫 번째 지표는 펄스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잘 느끼시겠지만 에크모를 런하고 나면 펄스 프레셔가 없어지고 플랫하게 나오죠, A라인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펄스 프레셔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심장들은 계속 이제 플랫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 심장의 회복력, 잠재력 더하기 바조 프레셔의 효과이기 때문에 바조 프레셔를 어저스트한 펄스 프레셔들은 위닝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크모 위닝은 이렇게 퍼큐테니어스 클로저 디바이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